지금 우리가 단말 방향을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우리 화면이 한번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세로 방향의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한번 해보죠. if라고 해서요. 에디트 텍스트가 입력 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그러면 여기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화면 레이아웃에서 에디트 텍스트를 찾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에디트 텍스트.get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 실행하고요.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이 입력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글자로 왼쪽으로 리턴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name이라고 위에서 만들었던 변수 안에 넣어보자. 즉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입력 상자에 입력한 값을 버튼을 눌렀을 때 가지고 와서 name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name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줬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show toast라고 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show toas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사용자 입력 값을 name 변수의 할당함 이렇게 글자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버튼 눌렀을 때 그냥 할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라고 해서 함수를 제정이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여기 쭉 찾아보시면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Sav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onSave instance state OK 눌러보면 이렇게 함수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함수 안에서는 번들이라고 하는 요 객체가 전달이 되죠. 이 번들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outstate라고 하는 요것 점 put str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넣고요. 문자를 하나 넣었죠.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name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outstate라고 하는 번들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간단하게 담아두기 위한 거다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번들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자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activity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순간에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우리가 지정한 요 값이 어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복원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 보시면 가로 방향으로 된 게 또 있죠. 이 가로 방향으로 된 거를 여기 보면 텍스트 뷰 2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텍스트 뷰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뷰 2라고 하는 거를 on create 안에서 찾아둬야 되겠죠. 텍스트 뷰 2라고 하는 거 find view by id r.id.textView2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textView2라고 하는 것 쪽으로 복원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onCreate 안에 마지막 부분에다가 if라고 하고요. onCreate에 보면 saved instance st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번들 객체가 여기 있는 요 번들 객체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액티비티가 메모리에서 없어질 때 요걸로 해서 저장이 되고요. 새로 만들어질 때 그 저장된 정보를 이쪽으로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saved instance state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텍스트 뷰 2라고 해서 화면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게 널이 아니라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텍스트 뷰 일단 name에다가 넣어볼까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saved instance state 이번에는 put string으로 넣었었죠? get string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걸 빼달라라고 해서 name으로 넣을 수 있고요. text view 2.set text라고 해서 name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how toast라고 해서 값을 복원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값이 뭔지 한번 출력해 볼까요? name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뭐였냐? 조금 복잡해 보이죠? 우리가 코드가 익숙하지 않다면 자바 코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일단
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로 방향에서 한번 실행을 했고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온크레이트 호출됨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입력해 봅니다. 자, 존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입력값을 네임 변수에 할당함.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죠? 변수에 할당을 했다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환을 해보면 종료가 됐네요. 자, 비정상 종료됐을 때 이 비정상 종료가 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아래쪽에 로그캣이라고 하는 거 한번 열어보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에뮬레이터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에뮬레이터 이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행한 앱이 여기 패키지 이름으로 구분돼서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미 종료가 됐으니까 안 보이겠죠. 자, 그리고 버보스라고 하면 모든 로그가 다 찍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에러라고 하면 에러 로그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선택한 요 앱이 있으면 그것만 보여달라. 그거에 해당하는 로그만 보여달라. 이게 있겠죠. 지금은 이제 앱이 없으니까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에러가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메인 액티비티.java의 28째 번에서 널 포인터 exception이 발생했다. 자, 실제 변수는 있지만 변수가 가리키는 게 없다거나 자, 변수가 비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널 포인터 exception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널 포인터 exception이 어떤 게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메인 액티비티.java 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 버튼 자체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화면에다가 자, 책하고 다르게 우리가 화면에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양쪽을 좀 다르게 만들었죠. 두 개를. 그래서 이 버튼 자체도 널이 될 수 있구나. 아, 그러면 여기다가 if라고 해서요. 버튼이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해주도록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그렇죠? 저 에러 찾는 방법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에러 로그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제 에러가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존이라고 하는 거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돌려주고요. 자, 이렇게 반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존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복원된 거를 볼 수가 있죠. 토스트 메시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방향이 바뀌었을 때도 어떤 값을 임시 저장했다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단말의 방향을 전환했을 때 그때 액티비티 자체가 디스트로이 된다. 다시 말하면 메모리에서 없어진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OS가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앱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말 방향이 바뀔 때마다 액티비티가 항상 없어져야 되냐? 액티비티 없애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액티비티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이나 쓰는 거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뭐 크게 레이아웃이 바뀔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자, 액티비티를 없애지 않을 수도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르게. 자, 그러면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 액티비티가 방향 전환이 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한번 닫아주고요. 자, 스타트라고 해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넥스트라고 하고요. 자, my orientation 2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finish 눌러주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activity main.xml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건 굳이 바꿀 필요 없고요. 자, 우리 요 화면 그대로 쓴다라고 보죠. 자, manifest로 가서요. android manifest.xml을 열어봅니다. 자, manifest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앱에 대한 정보를 XML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nifest 안에 application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그 안에 activity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activity라고 하는 거 안에 여러분의 이 첫 번째 자동으로 만들어진 액티비티, 즉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액티비티 태그 안에 보면 인텐트 필터라고 해서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요것 때문에 얘가 처음에 화면으로 딱 뜨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안드로이드 네임이라고 하는 거 요 안쪽에다가 엔터를 치고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config changes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엔터 치면 되고요. 여기다가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세로 줄 긋고 여러 개 속성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데요. 자,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는 거 넣고요. 세로 줄 넣고 키보드 히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중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향이 바뀌었을 때 알려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히든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키패드가 자동으로 뜨지 않도록 해달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fig changes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속성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속성을 넣으면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자, onCreate라고 하는 함수 아래쪽에다가 자, 마우스로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